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소위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진짜 너무 많이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현실적으로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대학교를 나와도 백수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이 거의 뭐 말을 하면 입을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일일 확진자가 소위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단순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자, 그 뒷배경에 좀 더 넓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런 사태를 두고 한 2개월 전에 참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재미를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저 사람이 벌써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감이 온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요컨대 지금 현 시대가 정부가 방역을 명분으로 앞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권력에 지나치게 순종적인 이 나라에 길들여져 버린 국민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죄다 목줄이 잡혀있는 가축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아줌마가 솔직히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까? 저 사람이 왜 영웅입니까? 10개월 넘게 머리 지저분하게 산발해가지고 코스프레나 하고 수척한 얼굴 팍팍 티내면서 맨날 하는 소리라고는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 중에 몇 명은 경로가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짓거리만 무한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대본만 쥐어다 주면 20살짜리 알바생을 데려다가 해도 얼마든지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 방역의 총 책임자급이라면 저런 시간에 정말로 보고받고 지휘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언론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업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정부에서는 소위 보수 그리고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이 모여있던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무려 한 달 넘게 우려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친정부 그리고 좌성향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여러 언론 및 방송 매체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이거를 앞다퉈 가지고 무려 한 달 내내 국민들의 머릿속에다가 때려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열린 친정부 성향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도 없었죠.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는 대략 5만 명의 인원이 참가를 했었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며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검사 종용 문자를 받았었죠.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보호를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행동에서 탄압받고 유린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요. 결국은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개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자, 저 사람들이 사생활을 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경솔한 생각입니다. 자, 언론, 사법 등등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힘이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반정부 여론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청년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각종 반발감을 이만큼 반발이 큽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반정부 시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도 멀리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못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거기 참석하는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투쟁해주고 있고 고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손으로 같이 쪽박을 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검사에 불응을 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시민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개개인 흩어져 있는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은 사실 돌아서서 보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죠.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던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관련된 확진자가 216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저게 몇 프로입니까? 소수점이죠. 1%도 안 돼. 소수점이라니까. 또한 감염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집회 당일 전후로 해가지고 수많은 여러 곳에서도 접촉을 했던 경력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뿅 하고 병이 생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도 저 사람들은 갔을 것이고 술집에도 갔을 것이고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사업상 필요하면 만났을 겁니다. 특히 광장보다 훨씬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군데가 있죠. 인구 밀도가 더 높고 공간 밀폐도도 훨씬 더 높은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이런 대중교통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권이 이런 반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집회 참가자들이 저런 집회에 올 때 하늘을 날아서 온 거는 결코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특정 단체와 특정한 집단에만 혐오성 프레임을 박아 넣고 선택적인 방역을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정권 유지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비겁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은경과 질병관리청은 한 달이 넘도록 소위 광화문빨 확진자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친정부 성향의 매스컴들도 앞다퉈가지고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는 결국 현 야당이라든지 일부 교회 그리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마음대로 덮어놓고 자유공격을 해도 좋다, 프리디를 넣어도 좋다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해버렸습니다. 자, 다른 수많은 장소들을 다 놔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집단과 장소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방역과 선택적인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때 같이 선동을 당하셨던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마음 아프게도 몇 명 계시던데 가슴 깊이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자, 총선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총선이 박살나고도 그런데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 취업률이라든지 국민 경제가 정말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저때 당시에도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모였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우파 진영은 조직적인 단체나 자금이 없습니다. 야당도 그냥 등신이고 구심점이 없어요. 부동산 때문이라든지 청년 경제 취업률 때문이라든지 정말로 어렵게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때 당시에 모였던 것인데 저게 방역 프레임으로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반정부 여론도 이제 더 이상 결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조직화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덮어놓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절대로 제가 생각 없는 극우라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역 프레임으로 반정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결집과 목소리가 한 번 박살이 나버리면 두 번, 세 번 재집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걱정을 했던 겁니다. 반정부 여론이 이제 탄력을 못 받는다니까? 인터넷은 진실과 정보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일깨워 보고자 제가 매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활동이고 물론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마침표, 완성형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정권과 정당이 눈치를 볼 만한 시민들의 행동은 결국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프레임이 박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인터넷 댓글 수천 개 써본들 저 정권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선택적인 방역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 전 광화문 집회 때는 한 달 넘게 이걸 팔아먹으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들 정권, 현 정권의 중요한 지지 세력인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따라가지고 어디는 사람이 모여도 괜찮고 반대로 어디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경기를 일으키고 선택적인 불만이라는 거죠. 지들 지지 세력한테는 설설 기면서 휴대폰을 들춰보자 강제로 개인정보 들춰보고 사람 오라가라 갑질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것들이
특정 세력에 대해서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협박을 대놓고 국민들 상태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습니다. 검사자 숫자를 늘리기만 하면은 확진자는 솔직히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검사 숫자 엄청 적잖아요. 최근에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번져 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학교든 회사든 그 어떤 집단이든 불시에 검역팀이 들이닥쳐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면 20% 30% 수준의 확진자가 이미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무증상 확진자 같은 건 말이죠. 요컨대 이게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게. 실제 전 국민을 오늘 한순간 마법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확진자 몇 명 나올까요? 900명 1000명에서 과연 끝이 날까? 아니라니까. K방역을 국민이 했지 문정부가 했습니까? 전 세계 이 나라 사람들보다 공권력에 더 순종적인 사람들,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문정부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의약품 회사들 다 갖다 놔두고 대기업들, 세계적인 대기업들 다 제쳐두고 FDA에서 반려나 당하는 어디 족보도 없는 백신을 뒤늦게 확보하네 마네 설레발만 떨어대다가 현재는 그마저도 지금 어렵고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 정부 일 못한다니까? 운동권 애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하셔야지 자꾸 우리 편이니까 편 들어주고 감싸주고 이래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객관적인 시민,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팬클럽과 좀비로서 정권의 신여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문정부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후발적으로 쫓아다니기에만 급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네 다시 내리네 여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도 없어요. 지들 입맛대로 그냥 확진자 조절하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야. 불만과 원성이 높으면은 그 단계를 좀 높였던 거 풀어주고 확진자가 늘어난다 싶으면은 다시 묶어대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한마디 한마디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고 있죠. 문이 단계를 풀어줄 때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라면서 엎드려서 국민들이 절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자주국가의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자유민주 시민이 아니라니까? 이미 국민들이 오랜 방역파리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정권에 대한 국민들 스스로 불만을 가질 권리 그리고 권리 요구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국민들이 정권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나 기본권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등등 수많은 주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 것이 섣불리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라면 바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현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수많은 복합적인 가치관들을 방역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묻어버리면서 불도저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어떠한 소신 발언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보같이 찍소리도 못하고 온 나라가 집단으로 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그리고 공수처법이나 5.18 역사 왜곡처벌법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이미 이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개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혹은 방역파리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어떤 조직적인 반정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따로따로 흩어져가지고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의 서구 사람들은 소위 마스크를 강제로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거시적인 흐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는 우리의 눈에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하고 걱정했던 게 뭐였을까요? 저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 이거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제 행위들, 툭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너네 개인정보 이런 동선을 전부 다 우리가 까발리겠다, 이런 식의 강제가 한번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끝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공권력이 제한하게 되는 거, 정부의 권력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그런 상황과 흐름을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만큼 지적이거나 뭐 이렇게 입에 이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도 그들이 알건 몰랐건 잠재의식적으로건 이 무의식적으로건 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를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했던 거, 저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에도 그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